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 시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달리님이랑 같이 또 진행할 텐데 좋게 말건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건 나쁘게 말하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던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포지션별로 하나하나 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의 주전 골키퍼가 마누엘 노이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백업으로 있던 선수가 얀조머. 얀조머가 이제 노이어의 장기 부상을 한 대체자, 그리고 그 뒤에 울라이까지 있었습니다. 노이어가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존머는 더 이상 주전을 뛸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존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르로 존머가 이적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노이어가 생각보다 아팠던 거죠. 그렇죠. 여튼 노이어가 못 뛰는 상황에서 울라이 하나로 풀지 못하잖아요. 울라이 사실 주전으로 뛰는 것도 지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에 이제 골키퍼를 하나 더 사게 됐는데요. 마카비 텔아비브에서 뛰고 있는 다니엘 페레츠가 맞죠. 이스라엘과 독일 이중국적자 골키퍼고요. 네. 이 선수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팀에서는 주전으로 뛰던 선수. 또 이색 기록으로는 다른 팀을 임대를 간 적이 있는데 페널티킥으로 골을 2번 넣은 특이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보가 저희한테도 별로 없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PK를 찰 정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봐요. 발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솔직히 노이어가 나이가 86년생, 그렇죠. 네. 울라이도 한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젊은 선수가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세대 교체를 생각할 만한 카드고 좀 더 우리가 키워볼 만하지 않나. 사실 나이대로만 보면은 적절한 리베리라 골키퍼가 있긴 했거든요. 있는 선수고 있는데 없는 선수예요. 네, 우리 팀 선수가 이제 아니죠. 사실상. 그렇죠. 리벨은 애초에 본인이 인성도 그렇게 문제가 있고 저희가 데려온 타이밍도 별로였고 네. 데려올 급의 선수였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문제가 있죠. 센터백 포지션이 사실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죠. 지난 시즌 주전은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선수를 그대로 두되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잖아요. 뱀의 혀를 이용해서 파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실력이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애매한 게 있었어요. 그 가격에 비해서. 그 가격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레코드였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80mm를 지른 게 이례적이에요. 네. 한 선수에게. 그런 팀이 아니죠. 미네는 원래는. 근데 이제 리카한테 80을 질렀는데 그 뒤로 했던 행적들이 그렇게 해서 리카를 보내게 되고 그의 대체로 온 게 바로 김민재입니다. 수비력에 있어서 클래스가 확실히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 다만 아직까지 그 전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네, 뭐 이제 전진 패스를 할 때 움직임 같은 게 좀 맞지 않는 게 아직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 남지만은 그래도 전 김민재 선수가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더리우트가 부상 여파로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우파메카노랑 라인을 짜고 있는데 뭐 파트너에 따라서 스타일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약간 국뽕 다 거르고 봐도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네.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있으니까 뒷공간을 커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주전급은 확실해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중에 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빅클럽이구나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다음 생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파바르가 원래 센터백과 라이트백의 백업 멀티를 하는 선수인데 파바르가 태업을 불사하면서 내보내줘라. 근데 문제는 팀이 아니란 판단이죠. 풀백이랑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파바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니시치가 임대를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레프트, 센터백, 심지어 미드까지 뛰는 스타니시치라는 선수를 임대를 보냈는데 당초 계획은 파바르가 있으면 스타니시치를 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스타니시치를 보냈는데 파바르가 계속 태업해요. 전 스타니시치 보낸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해요. 뭐 우리 팀의 나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 임대를 간 상황에서 파바르까지 인테르로 떠났죠. 그러면서 수비수가 졸지 센터 3명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백업을 노린 선수가 둘이 있죠. 그렇죠. 트레보 찰로바가 있었고. 네, 첼시 트레보 찰로바랑 이제 사우스햄튼이 벨라코찹인데 이제 팬들은 사실 솔직히 둘 다 싫어했어요. 그렇죠. 트레보 찰로바? 첼시에서도 그렇게 좋은 선수를 할 수 없고요. 벨라코찹은
독일 국대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바이른이 레벨이 어울리는 만족이 선수는 되나?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더 문제인 게 뭐냐, 미루다가 둘 다 영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있는 것도 없어. 결국 수비수가 부상당하면 나락인데 겨울에 아시안컵이 있죠. 아시안컵. 그럼 김민재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센터백은 단 2명, 한 명이라도 부상이나 징계를 받는 즉시 헬게이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블린트 같은 선수들 보낸 거는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뭐 영향이 없어 보여. 사실 미넨에서 저는 경기력이 좋지도 않았고. 최악이었죠 블린트는. 근데 그런 선수를 내보낸 거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였으면은 스탄시치 남기든 하다못해 블린트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이트백인 주전 자리가 애매했던 포지션이에요. 마즈라우이랑 파바르가 둘 다 네.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슬슬 마즈라우이에게 기울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바이든이 노린 게 카일 워커예요. 카일 워커는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다 볼 수 있는 자원이었고, 사실 워커가 있었으면 이 팀이 뎁스도 좋았을 텐데, 워커가 뭐 윈이 있다는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왔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즈라우이랑 파바르 그리고 스타니시치 네. 3파전인데 스타니시치인데 파바르가 없어졌어요. 한 명 남았죠. 아, 네. 네. 넘버 20은 아 언급을 빼면 안 되죠. 분화사르요? 네, 분화사르는 라이모를 먼저 언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이모가 뛰었죠. 잠깐 사이드백으로 뛰었죠. 콜라트 라이머가 이제 미드필더랑 라이트백을 다 소화하는 선수고, 이번에 글라드바흐전에 라이트백으로 나왔을 때 괜찮았고 잘 했어요. 그리고 마즈라가 이 폼이 흔들리고 있을 때 경쟁가 될 만한 자질은 보여줬는데, 문제가 뭐냐, 라이머가 일단 전문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 내내 그럴 거냐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얘가 풀백이라 치면 미드필더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한 포지션을 살리면 한 포지션을 희생을 하는 그런 죽음이 선택밖에 안 남았고, 그럼 레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백 주전은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카드가 있고, 이제 후보 자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앙 칸셀로 인대가 끝났죠. 네. 칸셀로가 떠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선수가 이제 라파엘 게레이로. 네, 라파엘을 FA로 데려왔습니다. 그냥 마침 FA로 있는 스탯은 참 잘 쌓는 스탯 타깃분형 윙백을 영입을 했죠. 스탯 사기꾼이면 뭐 미네는 올만하죠. 다만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초반부터. 게레이루가 지금 이렇게 당한 상태에서 그 다음 옵션에 나왔죠. 바로 유스팀이 프랑스 크레치인데 프리시즌에 리버풀한테 꽂아놓은 골과 함께 상당한 주목을 받은. 결승골을 네. 넣었죠 거기서. 하지만 뉴스 모레 봐서 아시잖아요. 네. 믿을 만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실 뎁스 문제 똑같아요. 그렇죠. 주전이 키미랑 고레츠카인가 오케이, 라이머 잘 뛰는 거 오케이. 그런데 한 명 누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라이머가 풀백이라 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결국 또 유스로 가야죠. 아무리 파블로비치가 프리시즌 잘하고 평가가 좋았다고 해도 지금 1군 경기 0회입니다. 0회. 저희가 사실 자비처라는 선수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비처가 호련이 이상 그렇죠. 떠나버렸고, 물론 자비처는 파는 게 맞았다고 보지만 지금의 뎁스를 보니 예. 팔았어야 됐나? 그냥 레알 마드리드의 하메스 같은 존재고 바르셀로나의 쿠티뉴 같은 존재 같아요. 우리가 샀지만 남스라고 준 선수. 뭐 게레이로를 땜빵을 쓰니 뭐 그런 걸 해도 메인 옵션 미드필더 무조건 필요하다. 특히 키미를 위해서 맞춰주는 호위 무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6번을 사달라고 투엘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든이 상당히 재밌는 행동을 많이 보여줬는데 맥토미니를 질까? 그러다가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 드디어 주앙 팔리니아를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실제로 비행기 타고 왔고 메디컬로 진행하고 유니폼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서 변수가 터지죠. 플럼이 근데 우리 대체를 사면 보내줄게 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가 노린 대체가 누구냐? 우리 출신 선수죠. 네, 바이른 유스 출신 호이비에르예요. 근데 호이비에르가 나 안 갈 건데? 뭐 아틀레티코를 가고 싶은 뭐니 하다가 두 팀 다 못 가고 토트넘에 남았는데, 이것도 웃겨요. 네. 호이비에르가 깨지면서 플럼이 맥토미니라도 하면서 플럼 맥토미니를 마지막으로 질렀지만 그것도 무산되면서 네. 미안 팔리니아 돌아와 하면서 딜이 깨졌어요. 네. 이것 때문에 겨울에 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여튼 팔리니아가 깨지면서
진짜 파블로비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최근에 그 흐라벤베르도 리버풀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맞아요. 저는 흐라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거랑 별개로 흐라벤이 지금 없음으로써 뎁스의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헤나토 산체스가 와도 도움될 뎁스예요. 뭐 산체스가 됐든 뭐 아니면 마르크 로카가 됐든 누구라도 있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흐라벤베르까지 팔려고 한 거는 전 솔직히 팔리냐를 못 써서 흐라벤베르를 반 시즌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공미는 사실 큰 변화가 있는 네. 포지션은 아니에요. 저도 중앙 공미 뭐 무시할라 그리고 지금 밀러. 부상 때문에 밀러가 나오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무시하라랑 밀러 둘이 있었고 흐라번베르를 가끔 위로 올려쓰는 정도인데 흐라번이 없어졌다 뭐 그런 거랑 뭐 임대에서 복귀했던 고미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은 뭐 비도비치라든지 뭐 틸만을 다 손절을 했다 그렇죠, 갔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인데 사실 고민은 언급할 게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고 애초부터 이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윙어 최대의 이슈 세네갈 사기꾼 원이 나갔습니다. 들어온 수는 2 아닌가요? 누가 원인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사디오 마네가 드디어 사우디로 꺼졌고요. 네, 사라졌습니다. 원금 회수가 생각보다 됐어요. 제법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사우디 형님들께 절 한번 올리고 첼시 너네들은 3보일배 해라. 저희가 남은 거는 이제 코망, 사네 그리고 그라브리. 문제는 지금도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네, 스탯 사기꾼들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사네에 대해서는 아직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 뭐 이러나 저러나 시즌 초반에 스탯은 쌓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전술에 좀 더 맞게 제일 맞게 움직이는 게 사내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 윙어 뎁스랑 시장에 마땅한 윙어 없는 거 봤을 때 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밀러가 정상 컨디션이면 무시하다가 윙어로 와도 되긴 해서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그래도 굴러가긴 한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때때로는 마티스텔도 윙으로 가는 횟수가 올해는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리케인이 존재가 있고 텔이 실제로 글라트바흐전에 완벽한 톰이라기보다는 좀 오가면서 플레이를 해줬는데 그게 좀 먹혔으니까 텔까지 포함을 하면은 숫자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기복이 심한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줄여나갈 수 있는지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이 선수들이 중행 경기에서 폼이 12시이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스트라이커 네. 일단 축신 한 명이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이번에 기대가 제일 가장 큰 선수입니다. 해리케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의 폴란드인이 떠난 이후로 저희가 슈퍼모팅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팅이 부상을 당할 때마다 경기력이 팍팍 깎이는 눈물 나는 현상 그나브리 톱에 밀러 톱에 별짓을 다 했는데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티스텔 자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텔을 원톱으로 믿고 쓰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계속 흘렀는데 올해 일단 해리케인을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제 최전방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전방이 이제는 어느 정도 헤딩을 잘 딴다는 아니어도 경합은 돼야 그 팀이 전술이 굴러가는 레벨이 됐는데 케인은 어쨌든 간에 그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움직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케인이 존재 하나 때문에 윙어들에게 자유도가 생겨요.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솔직히 케인이 영입이 너무 커요. 솔직히 그렇죠. 케인과 김민재의 영입이 워낙 크기 때문에 A-랑 B+의 사이에 있는 느낌? 저도 이 두 명만으로도 이미 뭐 B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 이적 시장의 문제점은 당장이 아니라 시즌 중반부 겨울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면 뎁스는 그때부터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이제 겨울부터는 이거 못 메꾸면 위험하고 중요한 과제가 겨울로 넘어갔는데 일단 팔리나의 컬렉션이 아직 끝나지 않아 있고 센터백과 라이트백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최소 한 명씩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전 라이트백은 심지어 좀 좋은 선수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게 마즈라비가 주전으로 뛰어도 이제 네이션스컵이나 라마단 같은 이슈가 있는 선수라서 라이트백은 거의 주전급으로 보강을 해야 사실 된다고 이 생각해요. 네이션스컵은 살아도 네이션스컵을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은 라이트백이 진짜로 라이머 말고 아무도 안 남아요. 게다가 마즈라비 믿을만 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게 저 마즈라이 크로스 보면 한숨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예 주전이 될 수 있는 좋은 라이트백 하나를 마음 먹고 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적수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해봤습니다. 뭐 남은 시즌에 일단 잘 헤쳐나가면 좋겠고 겨울 이적 시장에 이 단점들 잘 보강을 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서 작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케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시즌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